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좀 소폭 반등해주고 있죠. 금 관련해서 막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금이 오르면 좀 다들 뭐 시장에 위기가 오나 보다.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금 반등은 정반대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 드리도록 볼게요. 근데 사실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기도 좀 뭐해. 원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막 시장에서는 온갖 호들갑을 떨죠. 지금 고점 대비 한 28% 가까이 빠졌어요. 하락을 했어. 그리고 나서 한 2, 3% 정도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요 정도. 어. 아직 뭐 올라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사들도 금 관련해서 막 매집을 하고 있다, 막 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의 중앙은행 7월 달에 20톤을 넣었대요. 샀대. 그리고 중국의 개인들이 금 ETF를 17일 연속 달러 순유입이래요.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6개월 최고 강세 베팅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금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달러 대체제, 그리고 부동산 침체, 증시 불신, 자본 통제. 그럼 나는 어떻게 가라고? 달러도 못 사면 금 사야죠. 예전에는 비트코인도 샀는데 비트코인 지금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그럼 갈 곳 없는 돈들이 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중국 중앙은행이 7월 달에 금을 20톤 추가 매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개인들 금 ETF도 17일 연속.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금의 수요가 막 늘어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최근에 금 가격도 반등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주식이랑 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매크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통 금의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야, 전쟁이 터졌으니까 금 사야겠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장기간 보유하고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안전자산.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금을 어떤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언젠가는 이제 금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깨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안전자산 들어가겠지만 이제부터 금은 웬만해서 이제 안전자산 아닙니다. 변동성 자산이다. 주식이랑 코인처럼 변동성 자산이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안전자산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금은 유동성 자산,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험성 자산,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 자산.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원래대로라면 금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국채랑 금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안전자산이니까 떨어져야 돼. 근데 금 가격도 올라요. 미국 증시 정고점 넘으니까. 왜 그럴까? 금이 원래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뭐냐면 이제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금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높으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불리하죠. 이자가 없으니까. 보통 약세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금리가 어떻죠?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 4.6이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23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쉽사리 못 올라가요. 위험성 자산시장에 돈이 못 돌아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점에서는 금의 가격이 더 추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비실비실 돼야 돼.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 이상하다.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버텨 반등을 해. 우리가 경제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금의 성격이 지금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계속 갑니까? 이 성격이? 아니요.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어요.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그럼 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많은 자산 중에 하나죠. 금 시장 유동성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그래서 500억 달러를 자본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더니 금리도 막 너무 높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팔아서 당장 현금을 구해야겠죠. 아니면 헤지펀드야. 당장 내 포지션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덜어내고 이제 현금을 구해야겠죠. 내가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딱 봤더니 금이라는 자산이 있네요. 어떨까? 너무 매력적이죠. 금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유동성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많다는 건 뭔 뜻이냐면 거래 활성화 사용자 수가 많고 내가 100억 달러를 분할로 쪼개서 팔더라도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는 건 뭔 뜻이냐면 자, 유동성이 적어. 규모가 작은 시장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100억 달러를 팔아. 그러면 팔다가 가격이 떨어져요. 그 자산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손실 보면서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던지더라도 매수할 사람들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럼 기관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 현금이. 공장을 짓든 아니면 뭐 포지션 청산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금이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금이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역할, 도구 역할이 뭐냐면
예전에는 안전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유동성을 구할 수 있는 유동성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돈이 부족해? 그럼 금에서 유출이 나오고요. 시장에 돈이 조금 널널해졌어? 괜찮아졌어? 그럼 금의 가격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비트코인도 24시간 환매가 가능하죠. 황금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거래량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쑥 던졌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유동성 자금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쉽지 않다. 그럼 누가 가장 좋냐? 금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 금융시장에서 금의 역할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바로미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금이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뭔 뜻일까요? 아,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올랐구나. 지금 금은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금의 가격이 빠졌다는 건 뭔 뜻이에요? 금에서 유출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그만큼 부족했구나. 그래서 지금 금은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돈이 많니? 괜찮니?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알파벳, 구글이 그 채권 발행을 했죠. 250억 달러 채권 발행을 했어요. 발행량의 4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성공적으로. 그냥 청약 그 응모율이 4배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7월 초인가 6월 중순인가 하여튼 제가 그때 하우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코스피가 흔들리고 조정이 왔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마존이 올해 3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한번 하고 7월 달에 한번 했거든요. 그때 1.6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한 6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 말은 즉슨 채권 시장에서도 못 믿겠다는 돈이 부족했다는 거야. 혹은 뭐 물론 이제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지금 구글이 이번에 4배 넘게 주문이 받았고 흥행이 성공했다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금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구나. 구글도 얼마 전에 채권 발행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재무부가 막 대놓고 돈을 풀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한번 볼까요? 베세드 재무장관이 엔화에 환율 개입을 했죠. 그 말은 즉슨 환율 개입해서 미국 국채금리 낮추겠다는 거예요. 환율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또 뭐 준비할까요? 재무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국채 발행 계획 중에 대부분 이상이 뭘까요? 단기채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 금융시장에서 단기채는 현금으로 쓰이죠? 담보 100%예요. 그 말은 즉슨 시장 뿌리겠다는 거야. 연준이 돈 안 풀어? 오케이. 재무 우리가 풀게. 단기채 위주로 풀게. 3분기 지금 Q&A가 딱 봤을 때 단기채 위주로 푼대요. 중간 선거 전에 얘네들이 단기채 풀면서 돈을 풀고 있구나. 그럼 베센트도 돈을 풀어줘. 그리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나아져. 괜찮아져. 그럼 금의 가격이 최근에 오른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시장 향방을 한번 살펴본다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금의 가격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리바운딩 될 가능성이 높겠죠.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금이 하는 역할이 시장에서 유동성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좋은 신호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좀 미국의 CPI 보셔야 되고 미국 증시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